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28일이고요. 오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떴다 하면 난리가 난다는데요. 단순히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언론도 긴장을 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국회가 완전히 뒤집어진다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메이커 한동훈 떴다 하면 스포트라이트 난리가 난다는 얘기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뉴스메이커로서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7월 27일 정치권은 국회를 방문했던 한동훈 장관의 발언과 관련한 각종 새로운 뉴스가 생산되면서 시끌벅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한동훈 장관이 내놓은 각종 현안 관련 답변 내용을 근거로 이재명의 영장 발부 시기를 점치기도 하고 한동훈 장관을 향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막말 비난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이 가장 주목한 것은 이화영에 대한 민주당의 접촉 시도를 비판한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었는데요. 한동훈 장관은 국회를 방문해서 민주당이 자기 편에게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 드러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을 하고 성명서를 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가족을 접촉하고 면회 시도를 해서 진술 번복을 압박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방해에 가까운 행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다수당이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이처럼 무력 시위하는 걸 본 적이 없다면서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있는 백주대낮에 이런 황당한 무력 시위에 성공한다면 법치주의는 농담처럼 될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7월 24일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한 바 있는데요. 또 이화영에게 특별 접견을 신청하는 등 다각도로 이화영과 접촉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발언은 법사위 전체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기자들과 만나 이뤄졌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법사위 회의에서는 의원들의 질문에만 충실히 답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발언 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나누는 질의응답의 경우 상대적으로 답변이 자유로울 수 있는데요. 한동훈 장관은 그 시간을 이용해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정치권은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토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 발부 시기를 점치기도 했는데요. 검찰 출신인 조응천은 한동훈 장관의 발언으로 볼 때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심경의 변화를 보인 것 같다면서 마지막 게이트키퍼가 이화영이라고 봤을 때 이게 뚫리면 이재명에 대한 영장이 올 수 있다라고 또 얘기했습니다. 또한 박범계와 한동훈 장관 간의 충돌이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민영배의 막말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날선 기싸움을 벌이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장관의 말싸움도 빅뉴스 중 하나입니다. 박범계는 한동훈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 씨 관련 질문을 하면서 왜 이렇게 엷은 미소를 띠고 있느냐라고 따졌고 한동훈 장관은 제 표정까지 관리하시느냐라고 받아쳤습니다. 이에 박범계는 제가 관리한다고 관리가 되겠습니까? 라고 꼬리를 내렸는데요. 국회의원들이 국회 상임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을 향해 답변 태도를 지적하는 일은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다수의 국무위원들은 국회의원의 지적에 태도를 시정하겠다라는 식으로 답변하지만 한동훈 장관은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모습을 보이며 그간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제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평가인데요. 이와 같은 한동훈 장관의 답변 태도는 친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의원들의 신경을 긁었다고 합니다. 민영배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정신 나갔네, 참 무례하네, 뭐라고 말이 길다고 너나 짧게 하길 이라고 막말을 SNS를 통해서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장관한테 너가 뭡니까? 너가. 그죠?
한동훈 장관은 어제 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본인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올라간다면 그걸 가결할 거냐, 부결시킬 것이냐, 이거 아주 단순한 얘기 아닙니까? 말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찬반 투표 내역을 공개해서 반대 이탈표를 막으려는 것이란 여당의 주장에 힘을 실은 것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역시 두 건의 논평을 통해 민영배를 지적했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기장에서도 민망할 이런 말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공개적인 곳에 적어둔 것을 보면 국회의원의 자질은 물론이고 인격까지 의심하게 만든다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더라도 장관을 향해 이런 막말을 뱉을 특권은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뉴스메이커인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오는 날이면 정치 관련 라디오나 방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패널들도 긴장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즉석 질문에 답변을 하는 백브리핑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다 보니 실시간으로 각종 뉴스가 쏟아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치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하는 한 패널은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오면 공식, 비공식으로 각종 발언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라면서 방송 중에 사전에 준비하지 않는 질문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라고 전했는데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언제나 야당과 부딪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의 수준이 높다면 언제나 진지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상대를 합니다. 7월 26일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형제와 관련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문에 사형제는 철학적 고민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라면서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위헌 여부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는 결정 이후 방법을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조정훈 의원의 가석방 없는 종신형 형법 도입 방안에 대해서 취지에 공감합니다.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을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라고 전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철학적인 판단을 포함하여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과연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한동훈 장관이 버릇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원리 원칙이 확실한 걸까요? 그리고 헛소리를 하는 민주당을 상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범죄자를 감싸고 방탄을 하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참아야 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한동훈 장관은 공직자로서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답을 하는 건데 그걸 자꾸 여의도 문법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하다 보니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사수를 쓰는 자들과 정도를 걷는 사람이 붙었을 때 결국 정도를 걷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것, 눈치 보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승리를 한다는 것을 한동훈 장관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에게 정말 다행인 것은, 그리고 희망적인 것은 젊은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을 싹 쓰고 또 단순히 오늘 그런 카타르시스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감이 나왔구나 라고 국민들이 안심해하는 것, 믿을 수 있어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장관, 한동훈 장관 등과 같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